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철학을 전공을 한 이유입니다. 자, 제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동기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외로웠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늘 북적거려서 저는 조용한 시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힘들고 바빠서 저에게 잔증을 베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지 사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너무 매일 힘들어서 두 아들을 돌보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따라서 저와 제 동생은 주로 가게에서 일하시는 누나들,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불렀습니다. 와, 이모 할머니가 키워줬습니다. 특히 제가 힘든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우선 추석 같은 때는 술집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와 또 동업하시던 외삼촌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우리 형제는 더욱더 외로웠습니다. 사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추석에 어떤 그 한복 입고 절하는 아이들 모습이죠. 여기 보면 지금 귀성하는 그 인파들이 몰려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광경입니다. 흔히 보는 모습들이죠. 추석 또는 구정에. 자, 방학 때 어머니는 어린 저를 항상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경주가 제 고향인데, 구정 같은 때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데 다른 애들은 선물이 가득 든 바구니를 가지고 부모들 손을 잡고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즉, 경주 사정동 본가에서 충호동 있는 외가로 가는 중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길을 갔다가 터미널의 그 축제 분위기를 보고 너무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엄청난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왜 혼자서 이렇게 지금 가는데, 자, 이 사진 보시죠. 이게 보통 모습은 어떤 귀성하는 모습이죠. 추석 또는 구정에. 이게 어떤 그 축제의 분위기인데, 저는 부모 없이 혼자서 이렇게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7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서 시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항상 방학 때나 명절에 하나 또는 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안씨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저의 서러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그때 우연히 행복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행복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한 가정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어떤 친구 집을 가보았는데, 이경배라고. 근데 그 집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웃고 하는 것을 보고, 아, 행복이 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는 다들 도대체 왜 행복과 불행이 있는가, 모두 저처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훗날 철학의 동일성, 아이덴티티와 차이, 디퍼런스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미리 느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의 문제는 저를 더욱더 삶의 깊은 반성으로 즉 문학과 철학과 종교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사물의 관계 등도 저의 관심도 있게 섞였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식과 고민이 저로 하여금 철학 추구의 긴 여정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죠, 기호, 단어죠, 해당하는 사실 또는 지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말과 어떤 사실의 일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테마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래 희망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는 과학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방과 후 집에서 항상 무엇을 만들고 실험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라디오 키트를 가지고 납땜질하여 라디오를 조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파과학이라는 어떤 그 전문 잡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벌써 사서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광수 라디오로부터 트랜지스터 4개 있는 라디오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곧장 납땜질 열중하시는 저를 보고 이모 할머니께서 야야 국 식는다, 밥 먹고 해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워낙 열심히 납땜질했습니다. 어머니 박양추 씨는 당시 재력은 풍부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코올 램프로 시험관에 넣은 목탄을 가열해서 발생하는 목탄 가스에 불을 붙여보는 시험 등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했습니다. 또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 안석주 씨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서 공병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저도 무엇인가 만들고 수리하는 데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6살 때부터 그런 취미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광에다가 소규모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물을 갖다가 숨겨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고리까지 잡아 당기다가 너무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집에서 그 상자를 가지고 뛰어가서 부산 자갈치 시장 앞바다에 폭발물 한 상자를 풍덩 던지기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Children do chemical experiment. 이처럼 저 역시 어린아이 시절에 이런 실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학적 공상적 취미는 점차 문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행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었지만 고독 때문에 점차 내성적으로 되었습니다. 공작 취미와 스포츠하는 대신에 문학책을 읽는 것이 제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도 공부도 잘하시고 일제시대 경주에서 수제로 날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사하고 쉬는 때는 독서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중학교 다니던 시절 어머니와 저는 황순원 전집 같은 것을 같이 복원했습니다. 저희 취미는 점차 문학, 심리학, 철학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고교 시절 대학 가서는 영문학을 전공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서울대 인문학부에 떨어진 이후 한국외국어대학 가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외대에는 타 대학처럼 영문과가 없고 대신 영어과가 있습니다. 외대 영어과 시절 저는 고 이영걸 교수님이 영시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영시와 영소설에서는 A 학점을 받고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친구와 우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하숙집은 같이 술 마신 친구들 와서 같이 자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각각 지갈 길로 가고 저도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군에 갔습니다. 복학한 뒤 저의 어떤 생각은 영문학에 대한 일종의 회의였습니다. 영문학이 싫어서 아니지만 영문학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셰익스피어만 하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성과 같고 그 밖에 T.S. 엘리어트 등 영문학은 이 위대한 작가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은하수와 같은 그런 거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체계성과 전자성 또는 방법 등이 구하기가 실제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학문의 전체성 또는 어떤 체계성을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철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철학에 들어가 볼 때 학문의 총체성과 체계성 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유명한 발코니의 장면입니다. 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자, 그래서 외대에서 영문학으로 전공으로 했고 부전공으로 서양 철학을 했습니다. 그때 철학 연사님들로서는 손봉호 교수님, 강승희 교수님, 그리고 장욱 교수님 등이 그리고 이기상 교수님 등이 있습니다. 다들 은퇴하시고 하이데거 철학하시는 이기상 명예교수님은 지금 저희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외대에서 제가 배운 은사님이신 이기상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주로 하이데거 철학을 전공을 하셨고 이 책은 지금 하이데거 철학 안내라는 책이죠. 자, 저는 독일 유학 가서는 주로 켈른 대학의 비진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학위를 도와주신 푸퍼탈 대학교의 만프레드 바움 교수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해결 철학 및 독일 관론 철학의 대가들이십니다. 1989년 10월 9일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통해서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켈른 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켈른에서는 클라우스 디징이라는 분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 디징 교수는 청년 해결 철학의 발전사 영역에서 당시 최고 수준의 학자였습니다. 청년 해결 시절의 발전사 영역, 엔트피클롱스 게시히트라 부릅니다. 독일 철학 같은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디징 회에서는 박사의 논문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플라톤 철학 같은 거, 후설 같은 거, 단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중점 분야였죠. 독일에서 슈베르punk트라고 그러는데, 자, 이 슈베르punkt이 바로 어떤 청년 해결했던 그런 발전사 영역에서는 학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걸 따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여러 가지 박사학위 주제를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제시켰습니다. 비록 제가 비진 교수님한테서는 박사학위 따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는 박사학위 주제 선정을 도와준 그분에게 항상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켈런대학교 디진 교수로부터 주어지고 또 내가 발전시킨 푸퍼탈 교수는 결국 저의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에서 반성으로 Vom Ideal zur Reflexion, die Entwicklung von Hegel's Denken bis zum Ende der Frankfurt-Zeit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분이 보시면 바로
유명한 켈런 대학교의 클라우스 뒤징 교수님 있습니다. 독일 어떤 청년 해결 연구 분야에 가해가 이긴 자라 볼 수 있고, 또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어떤 그 펠런 그 시죠. 유명한 그 도움 성당에 보이는 아름다운 중세 도시입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서 9년을 살았습니다. 이 박사학위 영어 논문 제목을 가지고 저는 바움 교수님께서 푸퍼탈 대학교에서 약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푸퍼탈 대학교에서 만프레드 바움 교수가 저의 새로운 지도교수가 됐습니다. 당시 푸퍼탈 시는 펠런에서 약 52km 떨어져 있습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펠런 살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는 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은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서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시장하고 대학 물타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영원히 학위를 못 마치는 분들 제가 무척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대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학교 바꾸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이사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사 가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바움 교수 지도로 디준 교수가 준 연구 테마를 심화시켜서 박사학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지도 교수인 독일로 독터 파트라고 불리는 만프레드 바움 교수입니다. 푸퍼탈 대학교에서 지금은 권태 명예교수가 됐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지금 푸퍼탈 도시에 유명한 그런 그 H반이라고 전철인데 몇 달에 다니고 있죠. 서스펜션 레일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빠뜨린 부분이 바로 철학을 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가 서울대 대학원 시절 그것을 마친 후에 어느 신학교에서 철학 결혼을 강연했는데 그때 저희 제주했던 신학생들의 기도와 간성 때문에 저는 기독교에 귀의를 했고 그 후 저는 철학적 재능을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철학을 한다고 하면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무신론을 인상시키지만 저는 정반대로 중세 철학자들과 같이 굳은 신앙의 바탕에서 철학을 펼쳐나갑니다. 비록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주로 영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철학은 저의 영원한 열정입니다. 저희처럼 어린 시절 그런 행복에 대한 나의 탐구는 종교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의 철학적인 능력은 더욱 풍부하고 깊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철학이 신앙이나 종교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식, 특히 철학적 지식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고독 때문에 숨겨 있었던 저희 사회성과 정치성, 리더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철학 이외에도 사회봉사활동과 조직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독일의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공화국 건설, 교육공화당 어떤 창당을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최고의 모습입니다. 필자가 책 10권인데요. 그 중에서 2권, 한쪽이 논리 탄생, 한쪽은 청년 해결 통일 철학에 대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